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우리 양시장 6거래일 연속 한 주 내내 오르다가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하루 파란불 켜내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6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해줬었죠. 외국인도 6일 연속으로 매수 우위를 보이다가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지수도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에서 출발을 해서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였었습니다. 그래도 무려 8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아쉬웠던 건 이제 이번 주에 열리는 JP 모건 헬스케어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좀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까지도 이렇다 할 큰 상승세를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알테오젠 HLB 빨간불 켜내긴 했지만 그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고요. 리가켄바이오, 삼천단 제약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미 증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뜨거운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2월 비농업 고용 예상치가 큰 폭으로 상회를 하면서 이렇게 탄탄한 고용이라면 연준 입장에서 금리 동결의 명분이 더해지지 않을까라는 인식 속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3대 지수 일제히 1%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크게 재료로 작용했었던 CES도 이제 막을 내렸고요. 이제 CPI와 PPI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새로 시작하는 한 주 어떤 전략을 잡아가 보면서 어떤 섹터와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 힌트 얻어가시면서 다양한 전략 힌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그날그날의 이슈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먼저 5분 증시 브리핑이 진행이 되고요. 마감 상황 살펴본 이후에는 전문가님과 함께 마감한 미 증시 살펴보면서 오늘 시황 이슈들 미리 살펴볼 예정입니다.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포착한 AI 테마까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분석도 이어볼 예정입니다. 또 시그널 포착 종목 매일매일 준비해 오시고 계신데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은 팍스통신망에서 방송 이후에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꼭 챙겨가셔야 되는데 아래에 지금 입장하시면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셔서 하루 대표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개장 워밍업 출발하도록 할게요. 먼저 마감 브리핑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양세빈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양세빈 캐스터입니다. 전 거래일 국내 상황부터 간략히 복귀해 보시죠. 먼저 마지막 거래일 국내 시장은 연초부터의 달리기에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었는데요.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는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0.24% 내린 2,515포인트, 코스닥은 8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며 0.78% 내린 717포인트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개인만이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이었죠. 특히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매도세를 개인이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이 3,300억 원 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매도하는 모습, 특히 기관이 3,900억 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은 2,200억 담아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200억 또 1,000억 원 매도하는 모습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대형주들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시장 흐름 속에서 운송 장비 쪽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우선 현대차가 엔비디아와 손을 잡으며 6%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번 협업을 통해서 사업 전반에 AI 기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인데요. 이 현대차 그룹은 AI 기반 로봇을 개발하고 또 로봇 학습에 필요할 가상 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HD 현대중공업도 4%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박을 직접 만들지는 않고 동맹국을 활용하겠다는 발언 속에서 이 조선주들 일제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그리고 중국 조선사들의 이 선박 엔진 공급을 늘리고 있다는 소식, 또 지난 주말 사이엔 페루 조선소의 함정 프로젝트 착공식에 대한 소식까지 전했습니다. 이 페루 해군의 핵심 자산이 될 함정들이 건조에 돌입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중남미 진출의 서막을 열 수 있을지 이 긍정적인 이슈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쪽도 쉬어가고 금융, 또 전기전자, 화학까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제약 쪽은 내일 13일부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또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미증시 상황도 체크해 보시죠. 네, 생각보다 뜨거운 고용 상황에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5일, 2월 CPI 지수 발표가 기다리고 있어 이날 금리의 향방이 더욱 확고해질 텐데요. 이 일부에선 금리 인상 전망까지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1% 넘는 하락 보였습니다. 이 M7 종목 상황도 보겠습니다. 특히 메타를 제외한 나머지 M7 종목 모두 하락 마감한 가운데 엔비디아는 3%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에선 최근 젠슨 왕의 양자 컴퓨터 활성화엔 20년이 걸릴 것이라는 이 전망을 내놓으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낙폭을 강하게 보였습니다. 이 아이온큐 또 리게티 컴퓨팅 등이 40% 이상 폭락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또 마지막 날도 아이온큐 6% 이상 하락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보편 관세와 관련해서 부과 의지를 확실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율은 현재 1,474원에서 흐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5% 넘게 하락하면서 전쟁 중인 러시아에 이어서 이 주요 통화국들 중에선 꼴찌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미국의 러시아 석유 제재 소식에 하루 만에 3.5% 급등하며 76배럴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환율과 금리 또 유가까지 우리 시장에 다소 악재가 되는 소식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AI가 포착한 이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 전선입니다. 이 대한전선이 1,000억 원 규모의 이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소식 전했습니다. 영국 잉글랜드 동부 지역의 노후화된 전력망을 이 초고압 전력망으로 대체하겠다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제일 일렉트릭, 또 LS 마린 솔루션, KBI 메탈 등이 강한 상승 보였습니다. 두 번째 토픽 원전입니다. 이 한미 정부가 세계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해서 MOU를 맺었습니다. 조만간 한국 수력 원자력과 또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합의한 등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예정인데요. 여기에 슈어 소프트테크, 오르비텍, BHI 등이 10%가 넘는 상승 보여줬습니다. 네, 우리 증시 이렇게 쉬어가는 사이에 미증시에서는 다소 불안한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에도 긍정적인 디커플링 현상 기대해보면서 저희는 여기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양세빈 캐스터였고요. 개장 전 전략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방송 후에도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볼 수 있고요. 또 앞으로 다가오는 시그널들 포착해보면서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레디 개장 시그널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하루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방 들어오시면 오늘의 개장 전략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 개장 시그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증시의 하락 여파에 의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조금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굉장히 또 타 증시가 불안한 행보를 보일 때 우리 국내 증시는 또 대내외 변수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또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물론 하락 출발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그 하락의 여파 그리고 하락 경제성이 좀 유지된 채로 유지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또 우리가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오늘 50분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뉴욕 증시의 부담감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어떻게 작용할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뉴욕 증시가 뜨거운 고용지표가 나오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빠졌어요. 3대 지수가 이렇게 새해 들어서 가장 크게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12월 들어서부터서 12월 말부터 해서 이제 네. 미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의 낌새가 있었죠. 거기다가 지금 금리에 대한 내용들이 또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는 고용이 또 이렇게 잘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고용이 잘 나오는데 네. 그럼 경제가 탄탄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뭐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그러니까 고용이 안 좋게 나와야지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 더 방향성을 보일 수 있는 무게가 쏠리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영향으로 고용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금리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줄어드는 모습으로 일제히 크게 하락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금리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인플레에 대한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트럼프가 이제 곧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인플레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인식들이 조금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 또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소비자 물가 지표가 또 가장 금리 인하 중요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지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앞두고 매크로적인 영향이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리가 또 대비를 해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크로 데이터라든지 인플레이션 우려, 그다음에 뭐 트럼프로 인한 관세 이슈 여러 가지 이제 미증시에서는 대내적인 악재들이 나와는 있지만 이런 일시적인 요인들이 데이터를 왜곡시킨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나 이런 민감도가 이미 어느 정도 조금 선반영이 됐다라고 인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으로 미증시가 어느 정도 반복해서 수급을 좀 받아주면서 탄력적으로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들이 나와주는지 영향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미증시 이슈로는 지금 이제 뭐 계속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죠. 산불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참 뭐 악재들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미증시에서도 뭐 크고 작은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난주만 해도 진화율이 거의 뭐 0%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10%를 넘겨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네. 아직 멀었죠. 네, 아직 또 멀기도 했고 일단 서울시 면적의 4분의 1이 넘는 그 면적이 탔다고 하니까 그렇죠. 정말 피해 규모가 큽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금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조금 이제 보면은 이제 증시에 그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재료가 돼서 국내 증시에서는 또 관련 수혜주로서도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어제 뭐 전력이나 전선 관련 종목들 시간 외에서도 지난주 금요일에 또 크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제 월요일 오늘 갭을 크게 띄워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이런 산불과 관련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시가, 종가, 시가가 고가 그리고 종가가 저가가 될 그런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단기 재료들보다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좀 포착이 되고 시장에서 시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 종목들 군으로 우리가 또 공략을 해야지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펴볼 앞에 두 이슈 그리고 마지막에 살펴볼 개장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여러분들 받아가시면서
그래서 이번 주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자세한 브리핑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점이 가장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 또 CPI와 관련해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중요한 지표가 또 다시 한번 나올 예정이고요.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좀 하락과 조정의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던 만큼 탄력적인 반등이 나와주는지 이 부분 꼭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산불과 관련해서 이슈 살펴주셨는데 반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또 전선 관련해서 전력 설비 관련해서 오늘 움직이고 갭상승 출발할 수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재료만 가져가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탄탄한 재료와 흐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죠. 이와 관련된 흐름들 오늘 개장 전 이슈에서도 각각 살펴주실 예정이고요. 개장 이후에 시그널 포착 종목도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챙겨가셔서 내 포트폴리오 꾸려보실 분들 지금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팍스통신망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오늘의 포착 종목까지 모두 공개해드리면서 다양한 전략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개장 전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신호포착 이슈 어떤 테마에서 살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개장 시도 포착 이슈로는 자율주행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현대차의 이제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네. 자율주행을 사업을 시작을 하겠다라는 계획, 그리고 이제 연내 이제 최대 규모의 투자 금액을 발표를 하면서 현대차가 또 급격하게 상승을 해줬는데 자율주행 안에서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있지만 아직 시세를 분출하지 못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테마 자체는 올해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재료가 나올 때마다 이제 계속적으로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조금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자율주행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말간에 또 테슬라에서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테슬라 모델 Y 주니퍼가 마침내 3월부터 중국에서 시판이 된다. 이런 재료들이 나왔죠. 이제 지금 테슬라의 행보는 여러분들 이제 지금 테슬라가 좀 조정을 거치고는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율주행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자율주행만으로 하고 있는 이제 전장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동차라기보다는 살아 움직이는 AI를 구동시키는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올해 또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있고 이미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그런 만큼 지속적으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재료들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특히나 이 테슬라와 또 밀접하게 연관된 부품이나 이런 장비들을 같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특징주 몇 가지를 좀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은 시장에서 가장 또 크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SOS랩이라는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신주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던 종목인데 2024년 작년 6월 달에 신주 상장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쭉 우하향을 해왔던 종목이에요. 사실 이때 당시에 자율주행 섹터 안에서 재료들은 등장을 하더라도 그 시세가 크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재료의 지속성이 길게 가져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최근 들어서 좀 움직임들이 달라졌다라는 것들은 이 테슬라의 움직임과 이제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조금 같이 동조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제 좀 쌍바닥을 만들어냈고 이제 전고점들을 차례대로 돌파를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고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OS랩 굉장히 이제 저점 6,000원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3,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이제 2달 사이에 2배 가까운 상승률, 2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전에 앞전에 있는 이런 고점 매물들을 다 소화를 해내고 지금 13,000원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제 상반기 안쪽으로 자율주행 섹터 관련해서 재료를 또 얹어서 이제 신주 상장을 했던 상장 첫날의 고점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SOS랩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자율주행 안에서는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살펴볼 종목은 퓨런티어라는 종목이고요. 여러분들이 자율주행하면 이제 또 카메라 모듈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퓨런티어라는 종목을 또 가장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2023년도에 또 그 주가가 이제
또 강한 상승 시세를 보여줬었는데 사실 이때만 해도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실적이나 영업이익 부분들에서 굉장히 또 실망하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고점을 갱신을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원래 주가까지 또 내려왔어요. 39,8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12,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바닥 구간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테슬라와 좀 흐름을 같이 하죠.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고점의 매물들을 좀 소화를 해내고 소화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전고점을 향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자리까지 지금 마련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이외에도 사실 지금 그 자율주행 안에서도 그 테마 순환매, 테마 안에서도 종목별 순환 장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덜 오른 종목들 그리고 아직 시세를 내주진 못했지만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그 브리핑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전략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제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볼 수 있으니까 함께 해보시면서 종목도 같이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자율주행 오늘 첫 번째 이슈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최근에 현차가 또 발표를 했죠. 연내 최대 규모의 투자 금액을 발표를 했습니다. 무려 24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고 또 그 밖에도 엔비디아발 호재로 지난주 마지막 장에서 현차에도 상승률이 두드러졌었는데 아직도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시세를 분출하지 못한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상반기에 계속해서 이 자율주행 관련 이슈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관련해서 이 출시 관련 이슈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오늘 개장 전에 미리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OS의 퓨런티어와 같은 대장주 그리고 함께 움직이는 종목들 살펴주셨는데 쌍바닥을 만들고 또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면서 우상향 추세를 만드는 자리에 놓여있는 종목들 또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들 어느 자리에서 잡아봐야 될지 지금 잡아서 어느 타점에서 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실시간 대응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 관련 종목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는 분들은 개장 전후 상황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실시간 대응까지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 또 이번 주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또 준비를 해주셨죠? 네, 이번 주는 지난주는 사실 CES 2025로 인해서 관련한 뭐 반도체라든지 로봇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시세를 분출하고 뜨거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벤트가 이제 조금 마무리가 되고 이번 주 또 굵직한 이벤트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이런 이제 그런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고 나면 세론이 될 경향이 있습니다. 세론이라고 하면은 재료가 등장을 했고 그 기대감으로 그동안에 올랐던 것들이 이제 소화가 되면서 이제 뭐 차익 매물들이 나온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처럼 매크로가 좀 불확실성한 시기에서는 아직 지금 이제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재료가 있는 종목들의 혹은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그런 기업들의 이제 단기적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를 했을 때 우리가 오늘이나 이제 내일 중으로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사실 뭐 크게 시세를 보여준 종목들이 지난주에는 없었지만 사실 요 이제 컨퍼런스를 앞두고 한 번씩 다시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 굵직굵직한 빅파마 기업들이라든지 제약바이오 강한 종목들이 대거 이제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자면 일단은 지난 한 해에 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었고 대장주,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했던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좀 살펴보자면 이 알테오젠도 지난 이제 2023년도죠. 2023년도 7월만 해도 38,000원 하던 주가가 이제 작년 11월 고점 이제 45만 5천 원, 4만 5천 원이 아니라 45만 5천 원을 찍었습니다. 엄청나게 또 급격한 상승을 해줬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의 주가의 행보를 보면은 사실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이제 쉬어가면서 올라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일정 구간 이제 차익 실현의 욕구가 커지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현재 30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지지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요 자리가 지금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인데, 여기가 이제 한 번 더 이탈이 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반대로 여기서 좀 잘 버텨준다라고 하면 이제 금리 인하의 시점과 맞물려서 이제 3월 달쯤에 이제 금리 인하가 올해 이제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또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요 자리를 좀 잘 버텨준다면 요 종목이 다시 한번 이제 고점 근처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나 이런 모멘텀들, 그리고 실적이나 영업이익과 관련된 내용들은 충분히 뒷받침될 수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좀 체크해 볼 만한 종목은 리가캠 바이오라는 종목. 리가캠 바이오라는 종목도 역시나 2023년 들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했고, 최고점이 이제 지난 11월 12일 14만 3,600원까지 올라왔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지금 시세를 보면 최근에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9만 원, 10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반등 시도를 해주는 흐름들이 나와줬고, 지난 금요일 종가가 12만 1,300원이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다시 한번 이 전고점 근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종목들,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종목들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리가캠 바이오와 같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관련해서 재료랑 이슈,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실적과 영업이익이 올 해에도 이번 해에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 종목들 안에서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코멘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지난주 CES 2025를 마치고 이번 주엔 JP 모건 헬스케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이벤트 후에는 어느 정도 세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요.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그리고 현재 자리에서 잡아보면 좋을 종목들 위주로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알테오젠 급격한 상승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현재 고점 부담을 안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에 다시 한번 지금 조정 자리에서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리가캠바이오의 경우에도 2023년 이후로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한양행과 함께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관련 컨퍼런스에서 또 함께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니까요. 관련해서 지금부터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이 기간 동안의 실시간 흐름은 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하루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개장 이후의 상황과 또 그리고 그 이후의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모두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방송 중에만 열려있기 때문에 이제 약 2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개장 약 3분여 앞두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장, 그리고 마감한 미장, 그리고 현재 동시호가 상황 또 보셨을 때 어떤 부분 좀 주목하고 계시고 오늘의 출발 상황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조금 이제 테마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네. 미증시에서 또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도 그 하방의 여파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개장 초반의 변동성은 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시간외에서 강세를 보였던 섹터와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제 또 갭을 크게 띄우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아까도 이제 시황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산불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이제 뭐 그와 관련해서 전력 설비 테마들이 이제 시간 외에서 강한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시가가 고가가 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다른 것보다는 그 단기 재료로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하락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또 곧바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쫓아가는 매매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고 이 테마의 크기가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 테마의 크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업종
그 전반적으로 그동안 많이 조금 시세를 보여줬던 로봇이라든지 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섹터들 군에서 다시 한번 이제 조정의 힘이 또 나와주겠죠. 워낙 또 많이 올랐던 것들도 있고 이번 이제 오늘 미증시 하락을 좀 계기 삼아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좀 무리한 대응보다는 시장의 좀 흐름을 지켜보다가 오늘 국내 증시가 좀 하방 경직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보면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관심 있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전일장 미 증시가 어느 정도 큰 폭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증시 약세장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또 테마의 흐름들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산불 관련된 종목들 또 전력설비, 전선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려는 모습 보이는데 시가가 고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과 조정에 따른 대비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장 초반부터 무리하게 쫓아가고 따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의 상황 그리고 테마의 흐름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오늘장 대비하시는 걸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잠시 후 이제 개장 상황으로 진행이 될 텐데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1월 13일 오늘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그래도 2,512선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3% 약보합권 716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방금 개장 상황 전에 예상해 주셨던 대로 오늘 좀 조정의 흐름 나오고 있으면서 약간 쉬어가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대 상승 보이면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테오젠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2차 전지단도 오늘 파란불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HLB 오늘 상승 출발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혼조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모두 매도 물량을 확대해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지금 외국인 기관은 모두 매도를 하고 있는 흐름 포착이 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현재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 살펴보면 또 산불 관련주들, 또 재건 관련주들 말씀 주셨던 대로 장 초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인데 대표님께서 지금 장 초반 출발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미증시 하방의 여파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조금 이제 뭐 좀 사리는 흐름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수급도 일단은 이제 지난주에 비해서는 조금 소극적인 부분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 초반에 뭐 지금 눈에 띄는 섹터나 흐름들, 테마주들은 산불 제외하고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산불 관련 종목들로 이제 엮여 있는 종목들이 강한 급등세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간
시간의 상승에 이어서 오늘 장 초반 또 이제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위닉스라는 종목도 좀 체크를 해보자면 굉장히 갭을 크게 띄웠죠. 갭을 띄우고 이제 곧바로 상한가에 직행을 하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이 종목은 이제 여러분들 위닉스라는 이름 아시다시피 이제 공기청정기 관련 종목이죠. 산불 여파가 이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이렇게 또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사실 이게 미국의 그 LA 산불과 큰 연관성은 없어요. 연관성은 없지만 이렇게 테마주로 엮여지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의 지속성이 관련성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제 의견이기 때문에 장시가 고가를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산불 관련주 또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종목이 이게 금요일 날에도 이제 28% 넘는 상승, 그다음 시간의 상한가를 가주면서 강한 흐름을 만들어놨던 제일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사실 이제 미국의 사상 최대 화재가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망을 복구하는데 또 가장 먼저 힘을 쓸 것이다라는 의견. 그다음에 이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북미 최대 공급사로 부각이 되면서 또 이렇게 장 초반에 또 강한 흐름들을 만들어내면서 테마주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또 파라텍이라는 종목도 오늘은 지금 당장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스프링클러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 제품이 아시아 최초로 미국 전성 인증인 MA 인증을 또 획득을 했다라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갭을 띄워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종목들이 실체가 있다라기보다, 그러니까 뭐 관련돼서 엮여 있기는 하지만 이게 밀접하게 국내 그 기업들이 미국의 이제 LA 산불 복구 그다음 수혜로 연결되는지까지의 연결고리는 우리가 확인이 되지 않잖아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단기적인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급하게 여러분들이 쫓아 들어가시기보다 이 테마의 확장성 그리고 이 재료가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여부를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서 늦지 않으니까 좀 고점에서 쫓아가는 매매는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코스닥은 개장 초반 시작을 해서 조금 이제 회복을 하는 흐름들이 보여줬는데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이제 시가에서 더 이상 이제 하방으로 조금 더 움직여주는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 초반의 흐름들을 좀 지켜보고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의 수급이 조금 다시 동반해서 들어오는 종목들이 포착이 될 때 그런 섹터와 종목군 안에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들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개장 전에 살펴봤던 대로 지금 상황이 좀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LA 산불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위닉스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또 주목을 받고 있죠. 현재 굉장히 크게 갭을 띄워서 출발을 한 상황에서 상한가에까지 안착해 있는 상황이고요. 제일 일렉트릭 또 전력망 복구에 힘쓸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관련주로 묶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파라텍까지 살펴주셨는데 연결고리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이 종목들이 단기적인 재료만 가져가고 있는지 지속성에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지속성 여부까지 확인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신 만큼 따라가는 매매,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관련된 재료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또 투자에 유의하시면서 오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또 살펴주셨는데 이렇게 단기적인 재료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들 말고요. 이제 시장에서 중단기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챙겨와 주셨거든요.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은 아래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는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하시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어떤 테마에서 살펴볼까요? 네, 오늘 마지막에 공개되는 시그널 포착 종목 자율주행과 드론을 같이 겸비하고 있는 재료를 가진 종목에서 한 종목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이슈를 설명드릴 때 자율주행 테마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이제 턴하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생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종목별로 순환매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종목 같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과 관련된 재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좋아하는 올해 상반기 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이다 보니까 또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꼽아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금요일에 현대차가 또 엔비디아와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서 또 이제 올해 역대 규모의 이제 투자금을 국내 투자 규모 금액을 이제 또 발표를 한 그 이력이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해서 이제 현대차의 주가 흐름, 기아차의 주가 흐름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서부터 들어오는 매수세, 거래량, 그다음에 이제 막 추세를 바꾸는 턴을 하는 그런 시도들을 돌아다 봤을 때 요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대기업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재료들이다 보니까 그런 지속성이라든지 이런 현금 흐름들이 계속해서 포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랑 같이 투자를 하지만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뭐 글로벌 큰 이런 굵직굵직한 자동차 기업들이 앞다퉈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재료들을 또 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재료를 가지고 있고 협력사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그 개장 시그널 포착 종목은 힌트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내년에 북미 스쿨버스향 레이더 공급을 본격화 시작을 할 것이다. 중요한 부분은 이제 북미향 매출이 또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수 말고도 이제 내수로서는 LG전자향 가정용 레이더 공급을 확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드론과 관련해서 또 재료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이런 이제 레이더, 이 자율주행에도 들어가지만 이제 드론에서도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기술이 이 레이더와 관련된 기술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그런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선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추가적인 재료를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앞서서 금요일에 현대차가 자율주행, 엔비디아와 함께 이제 급격한 이제 자율주행 신호탄을 또 발표를 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모비스 그리고 GM과 함께 자율주행 자동차용 레이더를 개발 중이다. 이런 재료들을 함께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지금 뭐 시세를 많이 보여준 종목들도 있지만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안에서 좀 매수를 해놓고 혹은 분할로 접근을 해 놓으신다면 그 재료가 또 등장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사실 신규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종목이에요. 2023년 이제 초에 신규 상장을 한 이후에 뭐 그렇다 할 시세를 보여주진 못하고 쭉 이제 내려오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한 흐름이 보여집니다. 5,700원 구간에서 이제 이중 바닥을 만들고 시세를 또 만들고 다시 조정이 나왔지만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 흐름들, 이제 저점이 이제 좀 높아지는 구간에 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동안에는 역배열 차트에 우하향하는 하락 차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평선들이 모이면서 지금 정배열 구간으로 들어가는 상승 추세의 초입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사실 매물들이 조금 있는 자리인데 고점에 매물들이 있는 자리인데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을 할 때 이 앞선 매물들을 다 소화를 해내고 돌파를 하는 흐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돌파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이 안에 있는 매물 구간에서 또 강력한 지지를 받아준다면 다시 한번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우상향으로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딱 이전에 만들어놨던 고점의 상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아줄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이 종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을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또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만의 혜택으로 또 남겨놔야겠죠. 그래서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율주행 안에서 이 종목 나도 함께 공략을 해보고 싶다. 자율주행 그리고 드론의 재료까지 가지고 있는 이 종목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팍스통신망 안에 대기하고 계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도 너무 좋고 드론에 대한 전망도 앞으로 계속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재료를 모두 가져가고 있는 종목을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시장에서 앞으로 이 충분한 재료로 계속해서 언급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만큼 지금 들어오셔서 이 종목 챙겨가셨으면 좋겠는데 엔비디아와 현대차가 또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24조 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도 발표를 했죠. 현대자동차가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할 때 엔비디아의 AI 플랫폼을 활용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협력사로 언급될 수 있는 종목들 시세를 앞으로 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종목 오늘은 꼭 챙겨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한 힌트는 주셨습니다. 내년에 북미 스쿨버스향 레이더 공급을 본격화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고요. LG전자의 또 가전용 레이더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또 현대모비스와 GM 또 함께 자율주행 자동차용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요. 조정 이후 상승할 때 현재 차트상 흐름으로 봤을 때도 악성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한 후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지를 받으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는 만큼 이 종목 지금 들어오셔서 팍스통신망에서 브리핑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지금 QR코드는 방송 중에만 열려있기 때문에 약 5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셔서 오늘 개장 출발 상황부터 또 개장 이후 또 오늘 장중의 시황까지 실시간으로 또 중요한 종목들 살펴주실 예정이니까 단기 공략주부터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의 공략법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장이 개장한 지 15분 정도 흘렀는데 역시나 재난안전 관련한 또 산불 관련한 종목들 전선, 전력설비 그리고 냉각 시스템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조선은 좀 크게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짚어주셨던 또 제약바이오 다시 한번 또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서 제약바이오 강하게 좀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고 오늘 HLB를 포함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또 상승하고 있는 흐름 나타납니다. 네, 오늘 지금 현재 15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오늘의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오늘의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전일 미증시의 여파로 인해서 하락 출발을 예상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 초반에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은 하방에 대한 그 압력도 경직성이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게 지금 미증시가 그 굉장히 불안한 시점이었죠. 그리고 타증시들도 이제 동시에 같이 불안한 행보를 이어갔었던 반면에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 코스피 코스닥 상대적으로 주가 회복력이나 탄력성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코스닥은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던 탓에 그 상방에 대한 그 부담감, 그다음에 차익 실현 욕구들 이런 것들이 좀 겹쳐지면서 지난주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종목 수는 이제 하락 종목 수 대비해서 이렇게 큰 힘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악재, 그동안의 악재들을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다 이제 선반영이 됐다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사실 대외 이벤트에 따른 변동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여져요. 미증시 CPI 발표도 있고요. 그 트럼프와 관련된 관세 이슈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아지는 과정들은 지속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 국내 증시가 지난주에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 또 강하게 유입이 된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그냥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올리려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 것들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하방이 그 염두를 해둬야 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 하방에 대한 경직성, 하방에 대한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잘 유지가 되는지가 이번 주 관전 포인트가 또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 첫 거래일 시작한 이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코스피가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지난주에 5거래일 연속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8거래일 연속도 상승의 흐름을 이어오다 보니까 이와 관련한 고점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우리 시장이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 증시까지 또 약세장을 연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 오늘은 이런 하방 압력을 받아가는 모습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지만 그동안 또 어느 정도 악재가 선반영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현재 약보합권에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2589선 또 지나가면서 잘 버텨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716선을 지나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지난주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어느 정도의 변동성들 나올 수가 있지만요. 하방에 대한 폭이 앞으로 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이번 주에 트럼프 관세 관련 이슈라든지 CPI와 같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이 방송 이후의 시장 전략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도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